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인 고용에 대한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인 고용 차별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노인 고용 차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려면 근무를 정년이 되었는데 더 근무를 하게 되려면 유연하게 근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시간이 굳이 필요가 없거나 내가 또 8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8시간을 일할 수 없다거나 할 때 4시간 또는 6시간만 일하게 한다든가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유연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노인 고용이 유리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촉진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노인 장기에서는 우리나라가 65세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고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장인의 연령에서는 60을 정년으로 보고 60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고령자 고용 촉진에서는 55세를 또 노인으로 보고 55세 이상을 채용을 하게 되면 고령자 채용을 했다고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이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노인을 어디부터로 두는가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해서 항상 헷갈립니다. 이런 것을 고용 촉진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라고 하죠.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고령자가 취업하기가 좋겠죠. 새로 취업을 하기도 좋고 또 지속 근무를 하기에도 회사에서 또 추가로 고용보험에서 돈도 나오고 하니까 또 일도 잘하면 웬만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고령자의 근무 연장이 수월하죠. 그리고 차별법이 또 있어서 차별법을 어기면 어떤 위법으로서 데미지가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인 고용 차별을 회사에서 해도 그거를 증명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차별이 있고 간접 차별이 있는데 직접 차별은 예를 들어서 너 금년에 몇 살 됐으니까 그만 다니고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직접 차별이 되죠. 그런데 너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말한 것은 아닌데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인가 봐 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티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죠. 눈치껏 행동해라.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면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이 불러다가 너 나가 이렇게 했으면 직접적인 고용차별인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실장님 이런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나보다 더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배님 뭐 눈치껏 행동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말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퇴사를 권유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또
간접차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내가 고령자라서 고용차별을 받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에서 그렇게 말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나 나이 먹었다고 차별당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을 못해. 저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해서 내가 교육을 시킨 거야. 일 못하는데 당연히 야단쳐야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좀 준 건데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또 할 말이 없어요.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회사에서 사실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일도 못하고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는데 이제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알아서 그만두는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냥 당연하게 의원면직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의원면직은 이제 의견을 들었고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서 퇴사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고사직 같은 거죠. 독감은 아닌데 제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기관지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말을 조그맣게 하는데, 강의 들으신 분이 말도 너무 조근조근하고 너무 말을 느리게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개선을 하려고 목소리가 좀 커졌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져서 기침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노인들이 간접 차별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는 또 다른 어떤 개선해야 될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노인 고용 차별에 대한 문제들,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쪽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도 직장에서 일할 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50인 미만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기관에서는 교육을 문서로 대신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을 교육을 간주해 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듯이, 우리 노인 고용에서도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시대는 모두의 과제인 거죠. 우리도 언젠가 늙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고령이 되어서도 그 시대에 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젊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가 됐지만 이제 우리도 10년 후에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용차별을 또 어떻게 풀어서 간접차별조차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55세 이상 채용하면 돈 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간접차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법이 있으나 그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노인 고용차별법이 2009년도 3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사회복지, 정보 승진, 퇴직, 해고에서 연령 차별 금지했죠. 그리고 2013년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어요. 그전에는 55세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아예 법으로 연장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고용을 장려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법을 아예 바꿔서 이제 60세 이전에 퇴사를 시키면 이제 권고사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절차 밟기 싫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접차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갈궈서 내보내기, 맑게 못 알아들으면 살짝 옆구리 찔러주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용차별을 위해서 이런 고용차별 법이 있고 지금 제도가 있죠. 다음은 한국의 노인 고용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고령자 우선 고용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 사업장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죠. 인천에서도 각 구청과 시청에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고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인천시청에서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가서 일 좀 찾아주세요 하면 일을 잘 찾아줘요.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일을 잘 찾아주는데 너무 잘 찾아줘서 또 그 역기능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겪은 일인데 나이 좀 드신 분이 취업을 하게 됐어요. 요양보호사로. 그래서 그 시청 담당자가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부탁을 한 사람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채용을 좀 해봐라. 그래서 시청 담당자가 권유하니까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돈 벌어야 된다고 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아니 무슨 젊은 애들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누가 그만두겠다 하면 절대 잡지를 않아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밥을 해서 먹이고 이런 밥 먹이는데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밥 먹이면 어르신 얹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사람 절대 잡지를 않거든요. 그만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만뒀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 당사자한테.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면서 또 채용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채용을 할까 말까 했는데 시청에서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또 시청에서도 써달라고 하고 해서 또 채용을 했어요. 어쨌든 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을 또 채용하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던 사람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채용을 했는데 며칠 일을 하더니 또 그만뒀어요. 그것도 갑자기 후임자도 이제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까지 일 잘하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저 월요일부터 못 나와요. 사람 구하세요. 이렇게 한 거 끝난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해요. 어디 구인 그 워크넷에 구인 내는데도 승인 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밤에는 해주지 않아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난감하죠. 이런 걸 난감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지금 화가 나지만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아닌 척하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인 광고 낸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또 신청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했죠. 그렇게 가볍게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러는 거냐. 시청에서 이렇게 일을 잘 구해주니까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는 뭐 그냥 일하러 갔다가 그만두고 또 시청에서 찾아주면 되고 너무 일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일이 소중하면 책임감 때문에도 이렇게 금방 그만두진 않을 텐데 일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일은 널렸으니까 시청 직원들이 잘 구해주니까 이 사람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좀 항의 비슷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시청 직원이 일자리 센터 그 직원이 제 말에 맞아요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답변을 못하고 그냥 허허실실 한다고 하는 거 있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그냥 대꾸 해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요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알아서 또 해석하세요.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하긴 뭐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너도 네 일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대화를 마무리 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얼마나 잘 구해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노인들이 일자리가 필요로 해서 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사 자격증이 없으면 요양보사 자격증 따오라고도 하고 또 요양보사 자격증을 따는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천시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제가 피해를 본 그 정도로 지금 일자리 센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각 구에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구인 할 때마다 지금 별로 이제 구인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구인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마다 대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의 있게 잘 자료도 잘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 찾는다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메일 보내주고 팩스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여성이든 뭐 노인이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 수혜자죠. 제가 거기를 이용해서 구인을 하고 또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 직원이 6년 지금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지원센터, 일자리 고용센터 이런 센터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 참여 및 건강 증진 등을 통해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며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교육 등 노인 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그 내용 중에 사회 참여 및 건강 증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방문 요양센터를 차린 거예요. 자기 건물에 한 칸을 그분이 이제 노후대책으로 건물을 하나 사놨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세를 내놓지 않고 그 센터를 차린 거죠. 방문요양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일 있잖아요. 서류 중심 사업. 공무원들은 서류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서류가 먼저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 노인 일은 서류가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케어 중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시작할 당시에 제가 40대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오정화 왔어요 하면 어르신들이 몇 살이야? 하고 말씀을 놓으시죠. 딸 같으니까, 손녀딸 같으니까. 그래서 45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43이에요 이렇게 하면, 42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우리 막내딸보다 더 어리네. 그러신 거예요. 우리 막내가 53이야. 막내보다 어려. 손주보다는 나이 먹었고 막내딸보다도 어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편하게 대하고, 저는 또 미용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저는 그래서 금방 센터가 발전이 됐는데, 이 공무원 하시던 그분은 센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센터가 확장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죠. 이걸 왜 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월세 받아 먹을 건데 왜 이걸 차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가게라 새는 안 나가니까 아직까지 적자는 아니라서 버티고는 있는데, 세를 못 받으니까 손해야. 나는 이 센터를 안 하는 게 이익이야. 까먹고 있어. 그래서 근데 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하니까 양복 입고 출근을 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트레이닝 입고 등산이나 다니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뒹굴뒹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하니까 아침에 넥타이 매고 늘 은퇴하기 전에 출근하듯이 내가 이걸 하니까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놀아도 사무실에서 놀다가 저녁 6시에 내가 집으로 퇴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아기를 보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갈 때 할아버지 출근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면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면 할아버지 퇴근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인 장기를 함으로써 월세를 못 받아서 돈을 까먹고 있어서 마이너스인데, 돈을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자기는 넥타이 매고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디를 출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일은 일이라 일도 없지만 어떤 때 한 번씩 일이 있으니까, 언제 누가 방문할지 모르니까 항상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출퇴근하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자기 친구들이, 은퇴한 자기 또래들이 놀고 있는데 너는 회사에 있어서 좋다, 너는 출근할 때 있어서 좋다,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센터 운영하면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전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또 다른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일이 있고 출퇴근하고 양복을 입을 수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놀면서 양복 입고 다니면 부인이 좋아하냐고요. 안 빨아주죠, 옷도. 그런데 출근하기 때문에 돈을 벌든 안 벌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옷도 와이셔츠 다려주고 이런 일들을 부인이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 노인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라는 거죠. 돈이 손해나도, 돈을 못 벌어도 그걸 기쁨으로 해야 하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돈도 벌고 참여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잖아요. 참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일하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노인들보다도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노인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인이 아프면 국비가 많이 나가요. 건강보험에서도 돈이 많이 지출이 돼요. 병원비가 나가잖아요. 의료비가, 우리가 병원을 가면 10%만 우리가 내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료비가 노인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하는 노인은 의료비가 덜 나간대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출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을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시켜서 국민연금에서도 일을 시켜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을 시켜서 건강보험료가 병원 측에 나가는 비용을 또 줄여야 되고, 이 국가 사회적으로 노인이 일하는 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 고용 정책, 그리고 노인 차별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국의 노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 고용 2부 수업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